자, 오늘 이제 10월 26일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역시 이제 샌디에이고,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필라델피아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에 떨어진 팀들은 지금부터가 다음 시즌 준비 시작이에요. 사실상 스토브리그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샌디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가장 관심을 모으는 소식, 김하성 선수의 내년 시즌 포지션과도 관련이 있는 타티스 주니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현지 매체들 벌써부터 샌디에고의 오프시즌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지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 역시 타티스의 거취 문제를 또 다뤘습니다. 타티스 선수가 내년 이제 4월 21일부터 경기에 또 나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 12경기를 치르면서 징계 기간이 추가로 차감이 됐고, 그러면서 시즌 개막 후 20경기 이후에 이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매치에서는요, 이 김하성이 유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전 유격수는 다시 타티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뭐 타격에서도 리그 평균 이상을 했다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특히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문 이제 최종 후보 3인에 들었을 만큼 수비에서 빼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시즌 사실 이제 뭐 징계 기간도 있었고 뭐 부상도 있었고 수술도 했고 타티스가 돌아온다고 바로 이제 유격수에서 밀려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단순히 말했을 때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WR이 4.9승. 사실 이게 타티스가 이탈하게 되면서 마차도 다음으로 높은 WR이 김하성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타티스 주니어 온다고 바로 유격수 자리를 내줘? 왜 그러느냐? 타티스 주니어가 역시 샌디에고와 맺은 초대형 계약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아직까지도 징계와 수술 때문에 한 시즌을 날려버렸습니다만 여전히 12년 3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잔여 계약이 남은, 어찌 보면 이 샌디에고의 핵심 선수, 여전히 핵심 선수라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계약이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가치가 높을 것인가 현지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어쨌든 유격수로서 130경기를 뛰면서 42개의 홈런을 때려냈었습니다. 네. 타율도 2할 9푼 1리에 OPS도 0.975. 사실 유격수로서 내셔널리그 홈런왕 그리고 MVP 3위를 차지했던 타티스 주니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팀 내 입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 특히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꺾고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타티스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지금 슬슬 또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규 시즌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외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현지에서도 느껴졌었고 MLB.com 기사로도 나왔었는데,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 김하성 선수의 공격력이 부족해서 뿐만이 아니라 샌디에고라는 팀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홈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기대만큼 득점을 그렇죠. 뽑아내지는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타티스 주니어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제 김하성 선수의 잔여 계약, 뭐 옵션을 제외하고 이제 2년이 남았지만 이 김하성 선수의 잔여 계약이 끝나더라도 10년을 더 사실 샌디에고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타티스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보다는 어쨌든 타티스 선수의 입지가 조금 더 두터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아니 그럼 김하성 선수는 다시 벤치로 가게 되는 건가,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현지에서는 타티스 주니어가 유격수로 오게 될 때 다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타티스가 유격수를 맡게 되면 김하성 선수가 2루로, 그리고 원래 2루 포지션을 맡았던 크로넨워스가 1루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구단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지 매체의 반응 자체도 많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역시 이번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었던 두루리와 벨, 이 두 명의 1루수 자원이 모두 FA가 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윌마이어스도 이제 또 FA가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크로넨워스는 1루수로서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고, 올 시즌에는 사실 공격력 면에서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 데뷔 시즌 그리고 2년차 시즌에 보여줬던 크로넨워스의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1루수로서도 충분히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고, 수비도 1루 수비를 워낙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타티스가 유격수, 그리고 김하성이 2루수, 크로네로스가 1루수, 3루수는 마차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샌디에고의 내야는 뭐 지금 이미 거의 완성이 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고 크로네로스가 1루로 간다면 추가적인 1루수 영입이 필요 없다는 점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 뭐 이제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티스가 매일 주전 유격수로 나설 수 있을지는 살짝 미지수다. 뭐 그날에는 이제 김하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타티스가 중견수로 출전하는 방안 역시 아직도 고려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김하성 선수가 내년에도 유격수를 뛸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죠.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질적으로 이제 어깨 쪽에 통증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물론 왼쪽 어깨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다가 손목 통증까지 느끼면서 수술을 2차례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내구성에 문제가 될 것이고, 풀타임 유격수를 보기에는 내구성이 좀 못 미치지 않을까, 부상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 봤을 때는 타티스 주니어를 풀타임 유격수로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휴식을 주면서 뭐 지명타자랑 번갈아서 이제 유격수로 출전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말하는 대로 진짜로 중견수로 출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매체죠. 이제 CBS 스포츠에서도 타티스가 복귀할 경우 2루를 보던 크로네너스가 1루로, 김하성이 2루수로 옮길 수도 있다. 비슷한 의견을 또 내놨고요. MLBTR, 그러니까 트레이드 루머스죠. 여기에서도 샌디에고는 리그에서 가장 재능 있는 내야를 구축을 했다. 크로네너스는 평균 이상의 2루수이고 김하성은 올 시즌 타티스 대신 주전 유격수로 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3루수 마차도는 MVP 후보인데 타티스가 유격수로 돌아오면 김하성이 2루수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리그 최고의 내야 수비를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내년부터는 수비 시프트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루 베이스를 통과했을 때 한쪽에 이제 3명의 내야수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외야 쪽으로 가는 극단적인 이익수 수비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2루수도 굉장히 넓은 수비 범위가 이제는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수비를 잘하는 김하성 선수가 2루로 갔을 경우에는 샌디에고 입장에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김하성이 2루로 간다면 또 특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또 추가로 남겼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리샴 선수의 출전 기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타율 1할 8분 4리에 그친 그리샴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타티스가 일단 유격수로 남고 싶어 하는 게 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샴의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정규 시즌 이 규정 타석 기준으로 했을 때 타율 꼴찌잖아요. 진짜 너무 묻히긴 했죠. 1할 네. 8푼 4리입니다. 근데 타티스 주니어가 중견수로 갔을 때 팀의 공격력에는 훨씬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게, 사실 1루 자원, 시장에는 1루 자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값싼 가격에 영입할 수 있는 리그 평균 이상의 1루수 지명타자 자원이 많기 때문에 타티스 주니어를 그냥 중견수로 보내고 1루수 뭐 적당한 선수 데려오게 되더라도 그리샴보단 적어도 잘 칠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타티스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마다 유격수에 남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의지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샴에 대한 이 반멜빈 감독의 믿음도 네. 대단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코너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매체도 있었죠. 팬그래프닷컴이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 외야수 수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중견수는 타구가 정면에서 날라오다 보니까 휘어지는 타구도 눈으로 보고 쫓아갈 수 있는데, 코너 외야 같은 경우에는 타구가 휘어져 오는 타구들이 훨씬 더 많게 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타티스 주니어가 코너로 나왔을 때 타구 판단을 잘못하는 모습, 지난 시즌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타티스 주니어의 외야 전향은 사실 코너는 힘들다. 중견수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에도 프로파 선수의 선수 옵션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샴 선수도 외야로 있고 소토 선수도 또 있기 때문에 외야로 사실은 이동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김하성 선수 뭐 2루수로 가는 것도 사실은 뭐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유격수로서 보여주는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이제는 타티스 주니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에만 따졌을 때도 타티스 주니어가 차라리 2루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팀 내 입지, 그리고 고액 장기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타티스 주니어가 유격수를 고집하게 된다면 김하성 선수의 플레잉 타임을 생각했을 때는
이루수로 가는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루수로 출전을 하더라도 어쨌든 풀타임으로 지금은 뛸 수 있는 입지를 어쨌든 올 시즌 활약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타티스가 돌아온다고 해서 뭐 김하성의 출전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뭐 입지가 흔들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뭐 일단 지금까지 말한 얘기는 추가 영입이 없을 때 없을 얘기죠. 경우, 네. 없을 때도 어느 정도 프로파일 플레이 옵션이 당연히 실행될 거니까 올 시즌과 거의 비슷한 전력을 갖추게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네. 샌디에고가 올 시즌 성적 이상을 바라본다면 저는 스토브리그 때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로 후안 소토와의 장기 계약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어떤 선수를 붙들어 놓는 거일 뿐 그렇죠. 전력 강화는 아니란 말이죠.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오프 시즌 샌디에고의 또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 내년 시즌 포지션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샌디에고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이 타티스의 복귀가 뭐 물론 전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영입이 있어야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같은 지구에 다저스를 상대로 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프렐러, 매드맨 프렐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